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범죄 부동산연구소 쿠폰하우스에서 전해드리는 쿠폰 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설 이번에 토론을 할 건데요. 이번에 저희 대한범죄 부동산연구소 이태환 교수님과 이 최영크님 모시고 그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땅 투기 의혹 제기되고요. 뭐 국토부와 LH 자체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생각하시는 솔직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 그 LH도 솔직하게 행동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 뭐 술 한잔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정신에. 저기 LH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라고 하는데 이 LH에서 그리고 뭐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땅 투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인간의 본심의 부동산 자산 확보 그런 거를 막고 있잖아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단지 이제 그 돈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 네? 근데 투기를 막고 그다음에 정정당당한 국가를 만들자 그런 뜻인데 진작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기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 자체가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이지 뭐. 배신감. 나 너 믿었는데, 네. 네가 날 뒤통수를 쳐? 이제 뭐 LH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주공 아파트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주택 공급도 많이 됐고 이제 서민 주택으로 이제 브랜드가 그래도 좀 나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약간 LH 지었다고 하면 좀 왠지 믿음이 가고 좀 이 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좀 그런 뭐 국민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믿는 도끼 발등시킨 거지 뭐. 그렇죠, 네. 그 우리 강원도 내 부동산도 공공에 대한 걸 다 전수조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 이게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비단 뭐 LH에 근무하시는 뿐만 아니라 또 국가 요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근데 대부분 공무원님들이 다 성실하시고 진짜 국민들 위해서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더 많잖아. 근데 그분들이 먹칠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투기꾼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투기 전문가의 솜씨라고 하는데 이걸 뭐 어디서 초빙을 한 걸까요? 못 뽑았겠지 뭐. 요즘 공무원 되기 힘든데. 이게 지장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걸 보고 지장 조사에 대해서 교수님 예전에 지장 조사에 관해서 뭐 근무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 지장 조사가 어떤 겁니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축이나 어떤 그 내용물, 동산 이런 것들, 부동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걸 보니까 묘목을 이렇게 심었다고 하더라고. 그 묘목을 심으면 묘목이 이제 어느 자랄 때까지 보상 그거를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라 그 보상 가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묘목을 심은 거지. 그것도 묘목 따라서 종류별로 좀 틀릴 수 있죠. 왜냐면 계절 묘목 같은 거는 그 기간이 짧잖아. 그렇죠. 봄에 심고 가을에 해소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나무의 평가도 하지만 그 수확한 양을 또 따져요. 근데 묘목은 자랐을 때, 세장면이 자랐을 때 이런 걸 또 따진 건데 사실상
그 많이 받으려면 사실상 인삼을 심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꿀팁이 꿀팁. 좋은 정보네. 지장조사에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 그 인삼을 심으면 저는 5년은 인삼입니다. 그럼 5년 동안의 가치를 그 인삼의 또 가치가 높잖아 다른 거보다. 근데 그것도 인삼도 씨만 뿌려놔도 돼. 인삼 씨. 씨만 뿌려놔도 씨 잘하는 걸로 계산하는 거지. 지금 유튜브 다 나가는데 이거 보시고 인삼 심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 LH 쪽에서 이제 전문가의 투기 솜씨로 묘목을 이제 대량 심었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이 이제 야 LH가 묘목을 심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묘목을 심자.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또 묘목이 난이 나지 않을까. 그건 이제 보상받는 지역이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보상 나오는 곳에서 땅을 판 사람들은 배가 몹시 아플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 거기 보상이 엄청 나올 건데 그걸 그냥 막 독촉을 해가지고 팔았단 말이야. 몰라서 몰라서 팔았지. 그 아는 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이게 정부에서는 투기꾼을 잡겠다. 근데 그 투기꾼이 공무원이다. 그게 일치가 난 안 돼. 야. 이쯤 되면 사표를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은?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쓰고 자리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또 문재인 정부는 또 실업자를 또 구해야 되겠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겠고. 그럼 그 공무원들에 대한 차익에 대한 환수 조치 이런 건 있습니까? 국민의 분노를 봐서는 양도세가 강화했잖아요. 예. 그럼 보상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환수를 하잖아요. 개발이익 환수고. 그러면 이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좀 때려야 되지 않을까? 응?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국민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잖아. 그렇죠. 네. 그거를 그냥 봐준다. 그거를 그냥 눈 감아준다. 그러면 국민이 더 분노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양도세를 많이 먹는 것도 국민들이 못 봐주겠다는 건데, 그렇지. 이건 투기를 한 게 눈에 딱 보이는 거고, 그걸 갖다가 환수를 안 한다? 그러면 좀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걸 이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걸 만약에 환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너도 나도 투기를 하지 않을까. 예. 국민들의 반감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가 이제 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3기 신도시 착공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거인데 땅을 팔은 사람들은 지금 손해가 엄청날 거니까 그 사람들이 또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점점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가 하려면 그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근데 제 생각엔 조사도 조사고, 환수시킨 거 환수시키고, 공무원 재적시킨 거 재적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도 수도권에는 부동산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어떤 그런 청결하게 하면서도 공사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계속 지연이 돼버리면 공급 부족의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그대로 가고 시행할 건 시행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기 신도시도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토지 지주하고도 아직 이제 명확히 그게 클리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뉴스에서는 땅을 파는데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또한 있고, 더군다나 이번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3기 신도시의 공급이 만약에 늦어지게 되면 이 현재 이 공급 대책에 의한 기조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또한 부동산 가격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유물이 좀 많이 나온 데는 그 한강 이남 이쪽에 그쪽에 그 유물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게 옛날에 그 백제 시대 도읍전지가 있어. 거기서 유물이 좀 많이 나와서 거기가 좀 다른 신도시보다는 좀 더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흥이나 광명 그다음에 구리 뭐 이런 데들은 진접 이런 데들은 과천이나 이런 데들은 그냥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그 한강 이남에 있는 옛날에 백제의 그 유물들 거기 나온 쪽이 거기가 좀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그 얘기로 갔어? 뭐.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건 뭐 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네. 말이 돼, 그게.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기관이나 누가 잘못했을 때는 자기 식구끼리 조사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면 아니 자기 식구가 잘못했는데 자기 식구가 잘못했다고 판결한 건 쉽지 않다. 그런 건 안 된다. 예. 그러면 타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제3자가. 예. 아니 자기 와이프가 잘못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잘못했다고 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네. 그래서 뭐 가정은 개편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말도 나오고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다 한 맥락이잖아. 그렇죠. 한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국토정보나 LH나 SH나 전부 다 같은 계열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생긴 기관이잖아. 근데 그 기관끼리에서 생긴 비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그건 아니지. 네. 그 검찰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요즘 뭐 검찰도 힘들잖아. 네. 네. 온 나라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김영커가 가서 조사 좀 해봐. 네. 그래서 오늘 공무원, 와이프, 뭐 처남, 친척 이런 일가 가족들에 대해서도 뭐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영坤님은 만약에 공무원이다. 예. 그러면 토지를 사야 된다. 그 와이프나 친척들한테 사게끔 해서 신탁이지 일종의 그런 거를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방송상으로는 제가 안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본심이 다 그렇다 보니까 뭐. 근데 이제 그 조사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까지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뭐 그렇다고 친구를 통해서 상관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겠지. 친구가 있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체가 웃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다 조사하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라는 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죠. 그래도 많은 인력을 써서라도 전수조사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심지어는 어느까지 가야 되냐, 뭐, 이혼한 와이프 것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혼한 와이프. 이혼한 것도 법적으로는 이혼이 돼 있지만, 그게 이제 사실혼의 관계에 있을 때. 그 위장 하시고 그렇죠.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는 청약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대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농협에서. 한 농협에서 대출을 절정으로 다 잃었잖아. 예, 예. 그럼 그 농협하고의 LH 직원하고의 어떤 그 관계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착 관계도. 그러면 그 농협 직원도 투기에 관여할 수도 있다. 뭐 사촌이거나 친구거나. 이제 대출을 한 농협에서 과다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켜줬더니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금융, 공무원, 그 다음에 정부의 3신도시에 대한 정책, 모든 것들이 짬뽕된 어떤 그 투기, 국민을 농간한
종합선물센터의 작전이네요, 작전조 아니냐. 그를 다 하고 그걸 믿었던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다 느끼지 않냐. 그래서 전수조사해야 된다 무조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본인들은 신도시 토지 수용을 위한 투자가 절대 아니고 네. 노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였다. 노후 대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 노후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노후 대비로 이 땅에다가 투자한다는 거는 저축이나 이런 걸보다는 땅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땅 크기를 조정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묘목 심는 것부터 분할을 해서 그 분양권 바꾸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토지 하나를 가지고 샀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딱 3등분 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갖고 있다. 그건 분양권이 하나 나오잖아. 네. 근데 300평 갖고 있으면은 분양권 하나 주는 거야. 근데 1000평에서 300평, 300평이면 분양권이 하나, 둘, 세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걸 뽀갠 거야. 많이 해본 솜씨네. 이 전문가의.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갖고 있는데 1000평 갖고 있으면 분양권 하나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300평 이상, 300평까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분양권 준다 했을 때, 세 개를 딱 뽀개면 분양권 세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세 개를 뽀갠 거야, 그게. 네? 결론이 공부를 해야 돼. 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네.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결론 저라도 그렇게 뽀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뭐 LH 직원이 토지 경매 1타 강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지 경매. 네. 그분한테 배워야 돼. 그분이 전문가야. 이분이 직접적인 정보를 쥐고 있으니까. 예. 정보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전문가지 뭐. 그럼 이분이 찍었다 하면 그 땅 완전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100% 확률로. 근데 LH에서 퇴직하고 토지 경매 강사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보가 늦겠지. 현직에 있는 분이 강의를 할 때는 무조건 들어야 돼. 근데 이 LH나 뭐 SH 이런 뭔가 국토부 이런 쪽에 근무하셨던 분이 만약에 뭐 퇴직을 하게 됐을 때 그런 뭐 국가적인 뭐 토지 정보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보안을 지켜야 될 의무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비밀 유지를 하는 의무가 있겠죠.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거. 아니 집안끼리도 네. 그 와이프한테 얘기할 비밀이 있고 와이프가 신랑한테 안 할 비밀이 있는데 친구 사이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있는데 그렇죠. 그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지키고 네. 그거를 남용하고 아유 뭐 계속 화만 나지 뭐. 네? 맞습니다. 우리도 공무원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LH나 SH나 국토통부. 자. 정말 뭐 하나같이 소식이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양파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에 그게 밝혀졌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관행적으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응? 네. 그 지금이라도 그게 밝혀져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사실상 지금의 올해 그게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밝혀졌다 하더라도 30년, 40년 전부터 우리가 제1신도시부터 제2신도시부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 말고도 다른 공무원들이나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자산 확보나 이런 데서 했던 그런 비리들이 쉽게 해서 정경유착일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유착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게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네.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좀 관리 감독해서 지금이라도 밝혀진 게 다행이지 않나 그나마 이렇게 또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일이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도 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뭐 노태우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뭐 구속도 하고 뭐 불구속도 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했던데 그게 다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굳이 국토부에서 한다니까 이게 참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일각만 잡아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완전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역대에 지금 최고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부동산에. 이런 하다 보니까 그런 분노가 더 증폭돼 있다. 그렇죠. 그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전수조사에서 이번에 완전히 다 뿌리 뽑고 해야 될 시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가격 폭등 이런 뭐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상황이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 국민들의 화가 정말 이 가슴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터지니 뭔가 이 안에 있는 울분이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좀 더 평소보다 더 과하게 이런 느낌이 많이 있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이제 미투 운동처럼 이번에도 좀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작이 아닐까. 이런 LH를 계기로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에게서도 더 일이 만약에 더 커지면 이걸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이 좀 청결해지고 좀 더 국민한테 또 투명해지고 고향에 대해 생산 안 맡기는 그런 좀 정책이나 그런 공무원들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자, 오늘 준비한 이제 토론은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태환 교수님과 이제 최 앵커님 모시고 뉴스 전달해드렸습니다. 쿠폰 뉴스 다음 주에는 좀 더 풍성한 소식으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중간에 혀 씹어갖고 어머 이렇게 해서